네, 안녕하십니까. 입시 전략의 기준 대치원 대표 김민성입니다. 2026학년도 상위 15개 대학의 합격 내신 컷 진짜 믿을 만한 데이터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대학들이 물론 50% 컷이나 70% 컷을 공개해주기는 하죠. 이렇게 공개해주는 대학들 감사하기는 한데 이거 솔직히 믿어도 될지 잘 모르시겠죠. 뭐 일반고 기준인지 특목고 기준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 합격 컷이 그게 나에게도 적용되는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고려대학교인데 3등급이 합격했다. 뭐 한국예대인데 4등급이 합격했다. 진짜 요거 믿고 지원하면 큰일이 나실 수가 있죠. 자, 헷갈리는 입시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자, 이제부터 합격 내신 컷 명쾌하게 예측 시작합니다. 자, 내신 컷을 예측할 때 이게 일반고 기준이냐 혹은 이제 갑반고 기준이냐 특목자사고 기준이냐 요거에 따라서 그 내신 컷이 좀 달라지기는 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우선은 평범한 일반고를 좀 중점으로 말씀드리고 갑반고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친구들이 만약에 있다면 약간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특목자사고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지만 이 친구들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일반고랑 갑반고의 차이는 뭘까요? 갑반고도 일반고잖아요. 갑반고는 말 그대로 갑반고죠. 자, 둘의 차이를 보여드리면은 뭐 이제 이러한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수치적인 거는 별로 와닿지 않고 여러분들 다 느낌 아시잖아요. 우리 고등학교가 그냥 내신 따기 쉽다. 전교권 아이들이 1점대 극초반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일반고인 거고. 근데 우리 고등학교가 분명 일반고기는 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우리 학교는 광역단위 자사고랑 별반 다를 게 없대. 좀 빡세. 이러면은 갑반고죠. 네, 아마 이거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일반고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서론은 여기까지만 하고 본론으로 바로 한번 가보죠. 서울대부터 한번 볼까요? 서울대 지역균형을 지원해서 합격을 하려면 내신이 몇 등급 이상이어야 될까요? 네, 일반고 기준으로 1.3 이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갑반고 기준으로는 1.45 이내 정도 되어야지만 합격을 현실적으로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끔 가다가 일반고인 경우에 전교권이라고 했을 때 전교 1, 2등은 물론 1.1, 뭐 1.0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의대를 쓰기 때문에 뭐 전교 8등, 9등, 뭐 1.5, 1.6 친구들한테까지 서울대 지역균형의 그 기회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지균 받았으니까 내가 한번 써볼까라는 그 어떤 유혹이 있겠지만은 내신 등급이 내가 일반고에서 1.3 이내로 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생기부가 너무나도 좋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 전형으로 쓰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조언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의 기준으로는 1.6등급 이내 정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갑반고 기준으로는 1.8 이내 정도가 되어야지만 합격을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쌤, 저 그러면은 내신 1.2인데 지균 받으면 무조건 서울대, 국내 최고의 서울대 합격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서울대는 내신 등급컷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서울대는요 진짜 학종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만큼 모든 부분을 다 만족해야 돼요. 이게 어떤 얘기냐? 권장 이수 과목 선택 어떻게 했는가? 이 학과 관련 교과목 성적 어떤가? 그리고 청체랑 세특이 수준이 어떤가? 공동체 역량 어떤가? 이런 모든 것들이 뛰어나야지만 합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규는 생기부 기반 면접을 보고 그리고 일반 전형은 재시문 면접을 보는데 둘 다 각각의 면접 종류에서 국내 대학들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주고받기 때문에 준비를 진짜 많이 해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은 뭐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내신 등급이 요 정도 이내로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기준은 그 정도 돼야지만 그 서울대 그 경쟁 풀에 입장할 수 있는 티켓을 얻는다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연세대 한번 가보죠. 자, 연세대 교과 추천형이죠. 이거는 일반고라면 1.3 이내 정도 되어야지만 합격을 노려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갑반고다 그러면은 연세대가 그 교과에서 Z 점수 고려하시는 거 아시죠? 표준 편차라든가 평균이 좀 낮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Z 점수를 높게 받기 때문에 갑반고라면은 1.4등급까지는 그래도 합격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참고로 연세대학교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65%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죠? 지원자 중에 3분의 1은 없어진다. 수능 최저 못 맞추니까 다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평균 충원율이 130%예요.
그러면 평균이 130%라는 것은 200%까지도 도는 곳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즉, 과연 어떤 학과가 추가 합격이 많을 것인가, 그리고 수능 최저를 잘 못 맞출 것인가에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좀 입결이 빵꾸가 나는, 입결이 하락하는 그런 과를 예측할 수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들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다음은 연세대학교 학종 활동 우수형입니다. 일반고의 기준으로는 1.7등급 이내에서 지원을 하시고요. 물론 생기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갑방고는 1.9등급 이내가 되어야지만 지원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년에는요, 활동우수 전형이 1차 서류평가에서 인문계는 3배수를 뽑았고 자연계는 4배수를 뽑았어요. 근데 올해는 인문계도 자연계도 전부 다 4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 4배수 안에만 들면은 최종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게 또 연세대 활동우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연세대학교 활동우수 전형 있잖아요. 수능 최저 충족률이 75%예요. 최초 경쟁률이 뭐 10대 1이고 20대 1이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내 생기부가 좋아서 이 4배수 안에 들어서 1차 합격만 하면은 최종 합격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라고 봤을 때 일단 여기 수능 최저 충족률이 75%예요. 그 말은 4분의 1이 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4배수 선발에 내가 뽑혔는데 수능 최저만 내가 맞췄으면은 3배수로 이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활동우수 전형의 또 특징이 면접 불참자가 20% 정도 돼요. 왜 안 오지? 왜 안 올까요? 당연히 수능을 봤더니 수능을 더 잘 봤어. 그러면은 여기 연세대 납치당할 수 있으니까 굳이 안 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4분의 1 정도가 없어지네요. 자, 그러면은 4배수가 2배수가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활동우수 전형이 평균 충원율이 한 80% 정도가 여기가 또 돌아요. 그러면 2배수가 거의 1배수에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4배수가 1.3대 1, 뭐 1.3배수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면접만 조금 잘 보면은 거의 합격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애초에 나의 서류 경쟁력이 활동우수 전형 1차 이 4배수에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면접에는 조금 그 자신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생기부 경쟁력이 좋으면 좀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연세대학교 학종 국제형입니다. 이 전형은요,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2.0등급 이내에 들어야지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갑방고라면은 2.2등급까지도 괜찮습니다. 근데 쌤, 아니 저 1.98등급인데 연세대학교 그러면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아니겠죠, 당연히. 이게 내신 것만 보고 쉽게 생각해서 이 국제형을 많이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 수시 원서 카드가 너무 아까워요. 자, 잘 들으십시오. 국제형을 붙으려면은 수반돼야 되는 일종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필요한 그 특징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일단 영어 내신이 전체 1등급이어야 돼요. 그리고 영어 과목의 세특이 매우 우수해야 되는 것도 기본이고, 그리고 영어가 거의 저 네이티브예요 라는 거를 넌지시 암시하는 그런 생기부의 어떤 뭐 세특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영어로 이제 스피킹 어떤 수행평가를 했어요. 근데 영어 쌤이 학술 관련해서 영어로 즉석으로 질문을 했더니 얘가 막힘없이 그냥 즉석에서 막 학술 관련 영어 그 단어들 사용하면서 즉각적으로 답변을 잘 하더라. 뭐 약간 이런 느낌의 세특에 있으면은 이게 넌지시, 얘는 국제형에 그래도 좀 알맞겠는데 라고 입학사정관님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구 있잖아요. 이 학생이 실제로 영어 회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라는 것을 원래는 생기부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긴 해요. 이게 안 되긴 하는데 가끔 어떤 쌤들은 넣어주실 수도 있고, 또 근데 이런 것들이 연세대학교 국제형에서 서류 평가할 때는 조금 뭐 어쩔 수 없이 뭐 사람이 평가하는 거다 보니까 좋게 평가되는 것도 뭐 있기는 있는 것 같더라 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또 마지막으로는 하스나 뭐 ISE 학부, 아시아학 계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형으로 선발하는 거잖아요. 그 계열에 얼추 맞는 방향성의 생기부 어떤 탐구 내용이 그래도 있어줘야지 합격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에 강점이 있는 친구들은 연세대학교 국제형이 좀 뭐 일종의 패자부활전 카드가 될 수도 있겠죠. 서성한 다 떨어지고 연세대 국제형 붙어가지고 하스 이제 합격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고려대학교로 한번 가볼까요? 고려대학교 교과 전형, 학교 추천 전형이죠. 자,
자, 여기에서는 올해 이슈가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서류 평가 반영이 20%에서 1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10%도 그냥 교과 이수 충실도 위주로 봐요. 세특이라든가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신 반영이 더더욱 증가될 것이고 작년에 비해서는 내신 컷이 조금 더 상승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슈 두 번째도 있어요. 그게 뭐냐? 수능 최저 완화됐습니다. 원래는 탐구를 반영했을 경우에 탐구 두 과목이 반영되는데 이제 한 과목만 반영이 되죠. 자, 그러면은 어쨌든 탐구 두 과목 평균에서 한 과목 반영하는 거니까 어때요? 수능 최저가 완화된 것이죠. 수능 최저가 완화됐으면 어떻게 된다? 내신 컷이 상승한다. 그러면은 올해 고려대 학추는 두 가지 이슈 전부 다 내신 컷 상승의 요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신 컷이 좀 보수적으로 좀 높게 잡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일반고는 1.4등급 이내 정도 되어야지 학추 지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갑반고 기준으로는 1.5등급 이내 정도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고려대 일반고면 1.4등급 이내라고? 근데 내신 컷은 학과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올해 한 8월쯤에 올해 펑크날 그런 학과들을 찾는 방법을 이 유튜브에서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구독 눌러주시는 센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려서 고려대 학추의 수능 최저 충족률은 약 61% 정도 되고 평균 충원률은 144% 정도니까 뭐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실질 경쟁률을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고려대 학종 학업 우수입니다. 여기는 일반고는 2.0등급 이내에서 지원하시고요. 갑반고에서는 2.3등급 이내에서 지원하십시오. 근데 이 내신이 1.8, 1.5, 1.4여도 학업 우수 지원하기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이 있죠. 그게 뭐죠? 4합8에 어마무시한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마무시하냐면 학업 우수는 이제 특목자사고 애들도 많이 지원을 하는데 수능 최저 충족률이 38%예요. 높지 않습니다, 이거. 4합8을 내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야 라고 지원한 애들 중에서 고작 38%밖에 맞추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요. 근데 뭐 어쨌든 어려운 수능 최저만큼 나만 이거를 맞출 수 있다면 내신이 조금 낮더라도 고려대를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니까 위기는 곧 기회일 수도 있겠죠. 단 수능 최저 맞추고 내신이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 이내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붙는 건 아니겠죠. 학업 우수 전형인 만큼 학업 우수를 보여줄 수 있는 생기부의 내용과 특징이 어느 정도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세특에서 뭐 교과 시간 때 배운 지식을 진로 관련된 탐구를 할 때 뭐 이제 적용하고 활용한 그런 경험이 있고 그리고 지원학과 관련된 교과목 있죠. 뭐 예를 들어 공대면은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교과목들의 성적이 좋은 게 병행되어야 합격을 하더라고요. 이런 두 가지의 특징이 없는 경우에는 내신이 좋아도 학업 우수에서 좀 떨어지고 반대의 경우 일반고 기준으로 뭐 2.2, 2.3 정도인데도 방금 말씀드린 그 기준을 아주 우수하게 충족할 경우에는 또 합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음으로 고려대 학종 계열적합입니다. 근데 이 계열적합은요 확실히 특목고 위주로 지원하고 또 특목고 위주로 합격하는 전형인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들 중에 19%만 일반고고요. 자연계열은 11%만 일반고입니다. 합격자 중에서 겨우 11%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갑반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을 거라고 예측을 해볼 때 평범한 일반고에서 계열적 합격은 정말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생기부가 엄청나게 좋다는 가정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일반고에서는 1.5등급 이내가 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갑반고에서는 1.8등급 이내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까 일반고 기준으로 1.5등급 이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사실 1.7등급까지도 1차 5배수 있죠. 여기에는 많이 합격해요. 근데 재시문 면접에서 특목고한테 져가지고 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고려대학교가 특목고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고 아이들이 면접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면접 준비만 잘하면은 또 붙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게 뭐 현실적인 이슈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특목고 애들은 보통은 수능 최저가 없거나 약한 거 위주로 수시카드를 넣기도 하고 그리고 뭐 또 여름방학부터 고등학교 차원에서 아예 재시문 면접 준비를 또 시켜주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일반고는 보통은 이제 수능 최저가 중요한데 준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고3 여름방학부터 이제 부랴부랴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수능 전 면접인 계열적합 제시문을 그렇게 많은 준비 노력을 투자하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네, 뭐 이제 이러한 현실 이슈가 좀 있고, 자, 참고로 계열적합의 면접 평가 비중이 50%에서 40%로 줄긴 줄었어요. 근데 40%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거는 면접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학우랑 계적을 중복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학우를 쓰되 내가 458의 수능 최저가 좀 불안해. 그래서 계열적합까지 같이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말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출까 봐 그 애매한 상황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수능 최저 안 그래도 불안한데 계열적합 면접 준비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최저도 면접도 결국엔 둘 다 준비를 잘 하지 못해가지고 둘 다 탈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영고만 했는데 벌써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지났어요. 자, 서성한 좀 스피디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강대학교 교과 전형 원래는 교과 90에 비교과 10 이렇게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됐죠? 교과 100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내신에 그래도 반영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갔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서강대학교 교과 지역균형 전형 이게 수능 최저가 3개 3등급이거든요. 그럼 이게 성균관대랑 한양대보다는 어쨌든 쉬운 거예요.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성균관대랑 한양대에서는 수능 최저 못 맞출 수도 있고 서강대는 맞출 수도 있으니까 서강대학교의 그 내신 입결 합격 컷은 다소 성균관대나 한양대보다 조금 위에서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론적으로 서강대학교 교과는 일반고 기준에는 1.4등급 이내 그리고 갑반고 기준으로도 어차피 교과 100이니까 뭐 1.4등급 이내로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서강대학교 학종입니다. 학종은 일반고는 1.8등급 이내 그리고 갑반고는 2.0등급 이내 정도 되어야지 지원을 고려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는 교과 전형의 특징이 평균 충원율이 250%예요. 엄청 많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평균이 250%인데 과에 따라서는요 400%, 500%, 심지어는 700%까지도 충원율이 돌기도 해요.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률이 67%라서 3분의 1은 결국엔 없어지는 그 경쟁률이거든요. 그러면 충원율이 이렇게 뭐 말도 안 되게 많이 돌 것 같고,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률이 좀 낮을 것 같은 학과를 잘 고른다면 입결이 1.9에서 2.0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전년도에 보니까는 이제 충원도 많이 돌았고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낮아서 입결이 엄청 빵꾸가 났던 학과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 여기 지원하고 싶으시겠죠? 근데 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에 또 다시 몰려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올해는 이제 그 반대의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눈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눈치 싸움 하는 방법 제가 8월에 올려드린다고 약속드렸죠. 구독 한번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물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의 정성평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을 때 뭐 이제 요걸로 뭐 뒤집힐 정도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성균관대 교과 이제 수능 최저는 3합7인데 일반고는 1.6등급 이내 그리고 갑반고는 똑같이 1.6등급 이내가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학종으로 가볼까요? 학종은 일반고는 1.8등급 이내 그리고 갑반고는 1.95등급 이내 정도가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한양대. 이제 얼른 해야 돼요. 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추천형의 수능 최저가 3합7이죠. 여기는 일반고 갑반고 동일하게 1.6등급 이내가 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학종에서 이제 서류형이 있거든요.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는데 여기는 일반고 기준으로 1.8등급 이내 그리고 갑반고 기준으로 2.0등급 이내가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종 추천형 여기는 수능 최저가 있죠. 3합7인데 일반고 기준으로는 2.0등급 이내 그리고 갑반고 기준으로는 2.3등급 이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다음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경회식 운동홍숙 다 남았는데 제가 또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일단은 시간 관계상 이거는 제가 띄워드릴게요. 뭐 이제 교과라든가 학종 전형에 따라서 일반고는 요 정도, 갑반고는 요 정도 이내 들으셔야지만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다른 학교들은 부연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대학교에 올해 입시 전형이 이렇게 변경됐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게 궁금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댓글에서 조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정보들로 대략적 원서 라인에 대한 감부터 일단 잡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추후에 그 8월에 올려드릴 입결 펑크나는 학과를 예측하는 방법 그 영상까지 보시면요. 불필요하게 여러분들이 입시 컨설팅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들고요. 지금까지 보신 내용 도움이 좀 됐을까요? 입시는 정보가 곧 전략입니다. 그냥 입시 얘기 말고 실제로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대치원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완전 실전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